는 몇 년 전 이혼해서 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첫째 새언니는 10살, 둘째 새언니는 5살 차이이고 막내 새언니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귀한 집의 막내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건 없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학자금과 차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막내 오빠와 저는 대학을 안 가 학자금과 비슷한 금액의 현금과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오빠는 다른 오빠들처럼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저는 결혼할 때 학자금 비용을 보태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셨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제가 조금 더 많이 받긴 했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월급의 반을 부모님께 드려 비슷한 상황입니다. 남편과는 3년 정도 짧은 결혼 생활을 했고 이혼 후 아파트를 처분할 때 이득을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 이혼 후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판 돈과 부모님 돈을 보태 상가를 매매했고 상가 월세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받으셨지만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건물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하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나갈 무렵부터 저희 상가 건물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오픈했고요. 현재는 그 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상가 구매 당시 들어간 제 지분의 일부를 부모님께 받아 후분양 아파트를 매매해서 살고 있습니다. 일일이 따지자면 끝도 없지만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가 현재 상가에 있는 제 지분보다 적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막내 오빠인데 막내 오빠가 저보다 늦게 결혼해서 조카들이 저희 아이보다 어립니다. 저희 딸은 이제 6살이고 막내 오빠 아들들은 5살, 2살이에요. 큰 조카가 저희 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데 오빠가 출근할 때 등원시키면 하원은 제가 저희 아이와 같이 픽업하고 친정에서 저녁까지 먹이고 나면 새언니가 데리러 왔습니다. 제가 바쁠 땐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 불편한 부분이나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 새언니가 저희 아이 어릴 때 도와준 게 있어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아이 한 명 더 픽업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께서 가끔 하원을 도와주시긴 하지만 아빠는 아직 일을 하고 계시고 엄마는 아빠 일을 한 번씩 도와주시며 전업주부 겸 취미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아무튼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내 새언니 때문입니다. 제가 올 2월에 분양된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어차피 유치원 방학도 끼어 있어 아이가 한 달 동안 통으로 놀았습니다. 이사하고 아이와 둘이 여행도 다니면서 지냈었죠. 해서 새언니와 막내 오빠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니 앞으로는 하원 픽업이 어려울 것 같다 하고 작년 말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막내 오빠 집에 유치원 차량이 안 가거든요. 다행히 저는 이사한 아파트에 알고 지내던 아이 친구 엄마가 있어 한 번씩 하원을 도와주고 있고 저도 아이 친구를 같이 봐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월 신학기가 시작되고 저희 엄마가 막내 오빠 아이 픽업을 도와주셨는데 엄마도 일정이 있거나 아빠 일을 도와주시니 매번 해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유치원에 연장반이 없다는 거죠. 늦어도 4시 30분 전에는 전부 하원을 해야 하는 구조라 저희 엄마가 못 갈 땐 새언니가 택시를 타고 하원을 시킨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새언니가 저한테 아가씨만 믿고 거기로 보냈는데 아가씨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냥 웃으면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둘째도 내년에 어린이집에 가야 하니까 힘들면 가까운 곳으로 미리 알아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좋고 마음에 든다며 둘째도 거기로 보낼 예정이라 하더군요. 해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3월 한 달 동안
우리 땡땡이 어떡하죠? 하원시키기 너무 어려워요. 아가씨네로 하원시키면 안 돼요. 하며 계속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저도 그때마다 바쁠 때는 지인한테 부탁할 때가 있는데 조카까지 부탁하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어요. 내년에 둘째 어린이집도 이쪽으로 보낼 거면 언니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도 아니면 어린이집을 옮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면서 좋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말을 계속하기에 이걸 무한반복하다 결국 저도 지치기 시작해서 날카롭게 반응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말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면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일정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았어요. 언니가 면허를 따던지 유치원을 옮기던지 하세요. 정 안 되면 이사를 하시던가요. 이런 식으로 또 무한 반복을 했었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오빠들보다 아가씨한테 더 많이 챙겨줬는데 오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 정도는 오빠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얼마를 지원받았는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다 막내 오빠가 마지막 결혼이었는데 전에 지원해준 돈을 다 날려먹은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결혼할 때 부모님이 네 몫의 유산이다 하면서 지원을 더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정정하셔서 유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막내 오빠가 결혼할 때 유산을 미리 주셨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오빠가 차 욕심이 있어 외제차를 2대나 샀더라고요. 출퇴근용으로 세단이 있어야 하고 SUV는 아이를 키우려면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막내 오빠네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언니 말에 너무 황당해서 지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해도 불만을 말하려면 오빠가 해야죠. 이건 언니가 할 말이 아니에요. 하고 말했더니 우리 남편이 아가씨 말이라면 껌뻑 죽어요. 아가씨가 지금 이혼까지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습니다. 막내 오빠가 저한테 껌뻑 죽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당시 새언니의 언행에 조금 화가 났었지만 그래도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4월 할머니 생신 때 또 일이 터졌네요.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부모님 댁으로 오시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부모님께서 하셨습니다. 한여름이 되기 전에 할머니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에 계시다가 괜찮은 주택으로 들어가 같이 사실 거라고요. 아빠 사업을 정리하고 시골집을 팔면 상가 월세도 있으니 자식 도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막내 오빠에게도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게 되면 아이들 봐주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 그동안 방법을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이후 저한테도 지금 부모님께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린다 말씀하시며 상가에 있는 네 지분을 돌려주는 거다. 그럼 너도 상가에 지분이 없으니 월세를 내야 한다. 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막내 새언니가 갑자기 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가씨만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일하게 집 없는 게 우리 남편인데 아무리 아픈 손가락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요. 그러면서 3월에 저와 했던 이야기를 본인 위주로 해석해서 줄줄이 말하더군요. 아가씨가 우리의 픽업 안 해줘서 제가 핏덩이를 안고 택시 타고 하원시켜요. 남자애 둘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무리 딸이 귀한 집이라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셋째로 딸 나오면 아가씨 딸만큼 키워줄 거예요. 새언니의 말에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고 막내 오빠는 바로 언니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영문을 모르는 부모님과 오빠들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셔서 그간 보내온 통 내용을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유치원을 제가 알려준 건 맞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크고 이 지역에서도 손안에 뽑히는 유치원이거든요. 해서 차량 지원이 안 돼도 직접 등하원 시키는 부모들이 많고 저 또한 알려줄 때 이 부분에 대해 다 설명했습니다. 그걸 알고도 새언니가 보낸 거였고 그 전까지는 등하원을 오빠와 언니가 알아서 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힘들 것 같아 제가 도와준다 하면서 같이 하원시키기 시작한 거였는데 무조건 저 때문에 힘들다 말하니 저도 황당할 수밖에요. 그 일이 있은 다음날 막내 오빠도 이야기를 전해드렸는지 미안하다 사과를 해왔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막내 오빠 부부가 찾아와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전세 대출 이자를 저한테 줄 테니 부모님 집이든 제가 분양받은 집이든 들어가 살고 싶다고요. 막내 오빠가 사는 집이 전세인 건 알고 있었지만 대출이 끼어 있다는 건 이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은 차 2대를 사고도 전세 대출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막내 오빠네 집과 부모님 집이 전세금만 2억이 넘게 차이 납니다. 근데 대출이자만 주고 거기서 살겠다니요. 솔직히 금전적인 부분도 문제였지만 한 달 동안 새언니의 선 넘는 언행에 고통받은 게 먼저 생각나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오빠 말대로 해준다 해도 언제 이사 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더 싫었고요. 심지어 증여받은 상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오니 없던 정도 다 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부모님 댁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지, 오빠네 자산 상황은 얼마인지,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를 줄 거며 살다가 언제쯤 이사를 나갈 건지 정확하게 알려달라 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집을 증여받는다면 상가 월세를 못 받게 돼서 여유있게 알바를 써가며 카페 운영을 못한다. 나도 상황이 돼야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딱 이렇게 말한 후 돌려보냈었죠. 이후 막내 오빠는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새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가씨랑 잘 맞는 줄 알았던 제가 바보였던 것 같네요. 그동안의 호의를 칼로 돌려보낼 줄은 몰랐네요. 딸 귀한 집에 막내딸이라 들어서 결혼을 망설였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네요. 오빠 인생 앞길 막은 거 축하해요. 라는 내용으로요. 순간 너무 빡쳐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새언니 시부모님께 보내기 전에 조용히 계세요. 진짜 딸 귀한 집 막내딸의 위력을 보여드리기 전에 라고 단문을 보냈더니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부모님도 저도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내딸이라고 이쁨은 받았지만 머리 텅텅도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보자면 새언니의 요구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사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요. 신우의 짓 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새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또 슬쩍 발을 넣으려고 한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족들에게 새언니의 문자를 보여드린 후 해결할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제가 나쁜 건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막내 오빠를 잘못 키우셨네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자식이 여럿이면 그중 하나쯤은 모질이가 꼭 있더라고요. 쓴이 댁에선 그게 막내 아들이고, 그러니 전세 사는데 외제차 2대씩 굴리고 골라온 여자도 저 모양이겠죠. 쓴이가 더 혜택 받는다고 한들 부모님이 주신 거지 지들 걸 뺏어서 준 게 아니잖아요. 더 받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요. 아들 이혼당할까봐 벌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를 키워요. 꼬장 부리다 보면 몇 푼 떨어지겠지 하고 버리는 개수작일 뿐이니까요. 두 번째. 쓴이 막내 오빠 부부 같은 사람들은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허세 있고
경제관념이 없어서 끝없이 요구할 겁니다. 지원받은 거 날려먹고 유산까지 미리 받았음에도 전세 대출에 외제차 2대까지. 저렇게 살면서 부모님 거, 동생 거 더 뜯어먹고 살려고 혈안이 됐네요. 저거 못 말립니다. 쓰니와 쓰니 부모님이 독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지들 자식 케어도 못할 거면서 욕심만 가득이네요. 3번째.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욕심에 외제차는 2개 끌면서 쪼달리니까 막내 여동생을 끌어들여 이러는 거예요. 진짜 동생 보기 민망하지도 않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지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상대하지 마시고 그렇게 쪼달리면 새언니 친정에서 지원받으라고 끝내세요. 시가에서 받을 건 이미 다 받은 것 같으니. 4번째. 차가 2대면 지가 면허 따서 하나 끌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죠. 훗날 어른들이 가시고 나면 유산 문제로도 시끄럽겠습니다. 본인이 유산 미리 받은 건 잊어버리고 더 받아야 한다고 난리칠 게 뻔히 보이는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